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계속해서 이제 안티 트럼프 노선으로 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하는 후보 족족 계속 비판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버락 오바마 때 뭐 에릭 홀더라든지 로레다 린치라든지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삼가했습니다. 뭐 흑인이라서 그런지, 흑인 남성이라서 그런지, 흑인 여성이라서 그런지, 로레다 린치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데도 언론들이 계속 보호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한국 언론 보니까 트럼프가 뭐 근거 없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 주류 언론 시대가 끝났다는 식으로 정말 잘 모르고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는 너무나 많죠. ABC, NBC, CBS,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가짜 뉴스 공장장이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뉴스를 전에 보신 지난 2016년부터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나 가짜뉴스가 많고 악의적인 보도. 제가 금요일에 바른앤노블 서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잡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트럼프를 이렇게 표지로 실은 잡지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 뉴스위크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 그 뉴스위크 표지를 장식했더라고요. 뭐 단독 인터뷰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그 뉴스를 보면서 하퍼스 뭐 그 뉴요커에서 이렇게 그 비판하는 비판성 기사 그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못 읽겠어요. 완전히 앵글이 잘못됐고 트럼프가 마치 나치라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소리를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만큼 민주적인 대통령이 없었어요. 민주적인 정치인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주류 언론 빅테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참다 못해서 출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사생결단 내야겠다. 그러고서 출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박스 뉴스를 빼고는 다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등록된 공화당원도 아니고 등록된 민주당원도 아니고 과거에 개인적으로 오바마도 지지했었고 빌 클린턴도 지지했었지만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언론, 한인 언론 최초로 이런 목소리를 낸 거죠. 이건 잘못됐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팍스 뉴스 따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팍스 뉴스는 애초에 안티 트럼프였지만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친트럼프 언론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정치 농객으로서 맹활약을 했으니까요.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올바른 말이 거의 제가 볼 땐 99% 이상이었습니다. 예, 잘못된 말 뭐 잘못했어요?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예?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인종차별 발언했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발언했다느니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진 거고 자세히 뜯어보면은 트럼프가 한 말이 거의 다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제가 몇 번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과장은 많이 했죠. 과장은 많이 했지만 그 어젠다 중에서 크게 잘못된 말을 한 적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은 트럼프가 한 말이 또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양쪽에 다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주류 언론에서는 나치 보고 또 좋은 사람들이라. 그거 잘못됐다고 스놉스 좌파 친양 팩트 사이트조차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말이 맞았다고. 양쪽에 그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자, 지금 주류 언론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극좌파 중에 극좌 언론, 가장 안티 트럼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MSNBC를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MSNBC에서도 비상 걸렸고요. MSNBC하고 CNN이 지금 경영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가짜뉴스를 맨날 보도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한국에 번역된 언론들 보면은 마치 미국인들이 바보고 가짜뉴스에 뭐 잘못된 정보에 섞고 있고 그렇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인터넷에 진짜 뉴스가 많은 겁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뭐 가볍게 느껴지지만 인터넷 통해서 접속하지 어떻게 접속합니까? 그리고 요새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다 인터넷 통해서 더 많이 보죠. 유튜브나 럼블 통해서 아니면 X 통해서. 누가 요새 그 안테나 있는 TV 틀고 그렇게 봅니까? 물론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그 뉴스를 접하는 장소가 아예 다른 겁니다. 박스뉴스에서 받아서 보도하는 그런 보수 우파도 적어요, 이제는. 독립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립 저널리스트. 예를 들면 글렌 그린워드라든지 이 사람은 강성 진보 쪽이었습니다. 뭐 지미 도어라든지 인터셉트라든지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은 맨날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처럼 기득권, 딥스 쪽 편만 드는 그런 언론들만 보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돼야 되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태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특히 한국 한인 언론인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이라고 그러면은 그 브랜드 파워에 벌벌 떨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특히 한국의 그 민족성이 브랜드를 유난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대주의, 미국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좀 앞서가고 그런 사대주의.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죠.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국가였구나. 애초부터. 예. 마치 뭐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벽한 그런 국가가 처음부터 애초에 아니었고 포장을 잘했다는 거죠. 미국이 포장을.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초강대국 중에 미국이 초강대국인 거는 천만다행이죠. 중국 같은 그런 포악한 국가나 이런 국가들이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1등 국가 하면은 정말 피곤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하지만 미국인 덕분에 예?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내 그 언론을 보면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기득권. 굉장히 부패했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민주주의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근데 다행히 트럼프가 당선된 덕분에 정말 기분 좋게 웃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4년간 정말 괴롭다가. 4년간 괴로웠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부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조사받고 그랬으니까. 기득권 진영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탄핵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백악관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끌어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고 암살 시도 2번. 저는 외로운 늑대라고 안 봅니다. 그 암살 시도 2번이. 그것도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지금 뭐 FBI가 이란 정부가 뒤에서 이렇게 암살을 시도했다니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FBI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FBI 수뇌부가 한 얘기는 저는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얘네들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에 가담했던 주동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 FBI 건물 7층에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시대고 다 인터넷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다크웹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겁니다. 주류 언론이 뭐라고 하든 광대고 솔직히 실력들도 없고 토론하면은 박살나고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한테 독립 저널리스트하고 토론 붙여보세요. 상대가 안 되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한쪽은 주류 언론 쪽이 다른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X에 맨날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독립 저널리스트들이 보도한 내용. 일론 머스크가 올린 내용 다 사실이에요. 다 1부터 100까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도.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것.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은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잘못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잘못된 정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그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중 분들 주류 언론 섬기시는 분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이게 잘못됐으면. 뭔가 약간의 논란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99.99%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캘리포니아 개표도 아직도 안 끝난 거 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플로리다주는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끝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난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2주, 3주 내내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5일에 끝난 건데. 보름이 넘고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개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떨어질 위기이고 제가 볼 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우편 투표 그 개표하면은 다 민주당 몰표거든요. 거의 9대1 수준으로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미셸 박스틸 의원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가 많거든요. 그 45지구 보면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베트남 후보를
푸시했고 뭐 이상합니다. 하여튼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에도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X가 더 소식이 빨라요.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꼭 한 발 늦고 두 발 늦고 그러는데 MSNBC 얼마에 파느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팍스뉴스에 버금가는 그런 언론으로 좀 바꿨으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진실을 전하는 케이블 뉴스 방송국은 메인스트림 뉴스만 따질 때 팍스뉴스밖에 없어요. 예, 팍스뉴스밖에 없습니다. 한국 한인 언론이 제대로 된 그런 언론 그 보도 내용을 하려면 팍스뉴스를 봐야 돼요. 팍스뉴스 안 보면은 절대로 메인스트림 미디어 통해서는 진짜 뉴스 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있는 팩트 그대로를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그런 짓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ABC 과거에 코로나 관련해서 뉴욕 병동에 환자들 미어 터진다. 그 원래 이탈리아 영상분을 가짜뉴스로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이 설마 그런 짓 하겠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에도 사실상 가담을 했어요. 주류 언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집단, 이런 사악한 영혼을 갖고 있는 쪽이 주류 언론 쪽이란 말이죠. 굉장히 미국이 어느 정도 사악해졌다는 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은 주류 언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리니까. 잘못된 정보 퍼뜨리고. 파우치 박사 보세요. 얼마나 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렸습니까? 파우치 박사. 이런 데서 사람들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팬데믹 동안에 신뢰가 완전히 흔들린 겁니다. 물론 뭐 한국 한인 언론들은 파우치 박사 그러면 그냥 뻑뻑하지만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파우치가. 마스크에 대해서도 그렇고 흰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똑똑한 미국인들이 제가 볼 때 똑똑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이 깨어난 겁니다. 예? 그동안에 수십 년간 주류 언론들이 좌파 편향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공화당 후보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기 최소한 속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공화당원 쪽이라고 다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진실을 더 많이 찾게 된 거죠. 누가 그랬습니다. 저랑 이제 식사하시는 분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트럼프는 제가 볼 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사람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과연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를 리더로 뽑은 거는 미국의 행운인 겁니다. 엄청난 행운이에요. 귀중한 행운이고 어디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난세의 영웅 찾은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1000년에 한 번. 저는 이미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미국의 전성시대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합주 7개가 4년 뒤에는 빨간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솔직히 트럼프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암살 시도 2번에 주류 언론 맨날 가짜 뉴스에 탄핵 2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떠올랐다는 데는 엄청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론인이지만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리더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이고 대단한 애국자고 뭐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국자예요. 트럼프는. 미국을 살리고 싶어서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고 싶어서 출마한 그런 의로운 의인이죠. 의인. 예. 그 영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밖에 없어요. 이거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차지하는 그 엄청난 위치를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신봉하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지금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막말하고 뭐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운 좋게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데 극우 백인우월주의자가 이렇게 많이 뭉쳐가지고 표를 줬다느니
정말 미국을 모르고 사는 소리죠. 너무 단편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미국이 가장 복잡다단한 국가예요. 예. 이데올로기도 많고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음식만 해도 여기처럼 많은 음식이 없잖아요. 여러 문화가 이렇게 융합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순하게 주류 언론 앵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어두움으로 향하는 길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인터넷의 도움이 컸다. 예. 인터넷 아니었으면 진실 접할 수가 없었다. 인터넷을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딥스라도. 그리고 이런 의로운 사람들,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들 덕분에 미국이 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1인자라면은 일란 머스크한테 바로 2인자 자리를 주기엔 좀 그래요. 그동안에 노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영향력에서 볼 때는 이제 2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란 머스크가.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향후 10년, 20년 저는 굉장히 잘 나갈 회사라고 보고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다 잘 될 것 같아요. 다 히트를 쳤고 공전의 히트를 쳤고 페이팔부터 해가지고 오픈 AI도 사실 이분이 일란 머스크가 창업한 거 아닙니까? 올트만하고 손대는 족족 다 성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추진력도 대단하고 그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 논란 지금 다시 불거졌다고 그러는데 팩트 체크 사이트에서 스노우스에서도 그 프로모셔널 부클렛 그 홍보물의 책자에 오바마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집자는 그렇게 밝혔어요. 내 실수였다. 꼭 빠져나갈. 트럼프가 오바마가 이 책자를 안 볼 리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기도 훨씬 전에 91년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홍보물인데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하와이의 뭐 그 출생 증명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그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인가요? 그 셰리프 국 이끌었던 분은 또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바마 보모가 트랜스젠더였던 거 아세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오바마를 보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또 트럼프이기도 했지만 예? 매일마다 동성의 꿈을 꿨다는 것.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양성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환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동성애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보호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밝혀진 것도 인터넷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정보 요새 알고 있는 게 인터넷 통해서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고 럼블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 덕분이에요. 인터넷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론들만 있었다면 옛날 3사 방송국 뭐 뉴욕타 와포가 지배하던 시대에 있었다면은 저희들 완전히 그냥 그 문해되는 거죠. 문해충.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신이라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겠죠. 인터넷 덕분에 진실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한 거죠. 인터넷 시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괴롭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긍정적인 것도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핸드폰 손에 쥐고면서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고 이런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봐요. 예.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 안 좋은 쪽으로 결국엔 간다고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는 감사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정말 자세한 정보 알려면은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그래야 됐던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다고 인터넷에 있는 게 다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론 와킨스가 이끌었던 Q 음모론 그 움직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Q 음모론이라고 또 잘못된 정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Q 음모론 얘기할 때도 그 포스트만 얘기해야지 말도 안 되는 쪽 영역까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MSNBC 공동진행자들인 조 스칼바로하고 미카 브zezinski가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하고 말하라고 해서 만났죠. 다 같이 다 이제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니까 조 스칼바로도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공화당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MSNBC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급진 좌파 친민주당 성향이죠. 친 바이든, 친 오바마, 친 카말라 인물들인데 어떻게 트럼프를 만나? 그동안 트럼프 나치라며 나치라고 그랬거든요. 조 스칼바라고 미카 브zezinski가 나치하고 왜 만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The View가 이제 급진 좌파, 친민주당, 친 바이든, 친 카말라, 친 오바마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 로건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CNN이 며칠 전에 며칠 전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 거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며칠 전이었죠. 예, UFC 경기장에서 나오는 그런 청년들을 붙잡고 너는 누구 뽑았냐? 다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뽑았죠. 특히 UFC 좋아하는 분들은 트럼프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남성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좋아하지 않나. 저도 왜냐하면 남자들 보면 남자다운 남자가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도 좀 편하고 화끈하고 그냥 털털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사람이. 어쨌든 물어본 겁니다. 왜 너는 뉴스 소스를 어디서 보냐? 그랬더니 뭐 주류 언론은 안 본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조 로건 이런 팟캐스터들한테 뉴스를 접한다고. 굉장히 올바른 대답이에요. 팟캐스터들이 올바른 뉴스를 전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조 로건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간 그 뉴스를 언론을 접해온 인물이고 정확하게 가려낼 줄 압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마르사 라디스나 ABC 마르사 라디스, 뭐 데이비드 뮤어, MBC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뭐 케이티 크록도 정신 나간 여자고 요새는 그 레스터 홀트, CBS 뉴스의 노라 맥도날드인가요? 노라 맥도날드. 이 사람들하고 한번 대결하라고 해보시오. 지식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조 로건이 훨씬 더 많이 알죠. 물론 조 로건도 잠깐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스 존스가 혼내가지고 제대로 된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 로건도 잘 삐딱선을 안 탔던 건 아니에요. 조 로건도 굉장한 삐딱선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존스가 아니었으면 조 로건이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악의 길로 갔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렉스 존스 영향력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렉스 존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터커 칼슨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터커 칼슨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알렉스 존스예요. 알렉스 존스가 몇 달 전에 한 얘기를 두세 달 뒤에 해가지고 히트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터커 칼슨은. 근데 알렉스 존스를 뭐라 그럽니까? 주류 언론들이. 음모론자라고 그러죠.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로 안 드러난 게 드물어요. 뭐 빌더버그라든지 뭐 보헤미안 그로브라든지. 보헤미안 그로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지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주에서 비밀 결사예요. 비밀 결사. 그래가지고 악마 숭배하고 그런 데가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 게 그게 거짓말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예요. 미국인 리더들이 가서 악마 숭배하고 그 어젠다 셋업하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보헤미안 그로브가. 로널드 레이건도 그 전에 거기 갔었고 뭐 닉슨도 거기 갔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다 사실인데 왜 이런 걸 언급하면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럼 아니라고 증명해 보든가. 못해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데까지 치고 들어간 게 알렉스 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음모론자라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줍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다음날 전화 한 통 보냈대요. 언론인들. 누구한테 보냈는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아십니까? 알렉스 존스한테 했어요. 9.11 테러 났을 때 그 쌍둥이 건물만 무너졌습니까? 7번 건물 왜 무너졌어요? 7번 건물 무너진 거에 대해서 폭로한 것도 사실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알렉스 존스가 주야장창 맨날 부르짖었던 이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라든지 뭐 인포월스의 알렉스 존스라든지 뭐 문 닫을 위기라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포월스도 지금 살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그래서 다시 방송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월스의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영상물들이 한 6, 7천만 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회당.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어마어마한 영향력. 물론 이제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 하도 탄압을 받고 100여 개 플랫폼에서 날아갔으니까 X에는 돌아왔죠.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oe Rogan explains why liberal media hemorrhaging audiences. 왜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나?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걸 아시죠? 주류 언론. 아마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들은 계속 보고 있겠지만 I was just reading something about CNN's ratings and MSNBC's ratings post-election. They've crashed. Joe Rogan Experience podcast host said. 조 로건이 이제 조 로건 experience잖아요. 그 쇼 보면은 배울 거 많아요. 조 로건 experience. 솔직히 메인스트림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이제 뭐 물론 뭐 논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죠. CNN하고 MSNBC 시청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왜냐? 정확하지가 않다. 너네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겠느냐? You're delusional. 너네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니네들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나 MBC야, ABC야, CBS야, 뉴욕타임스야 하고 자랑하고 막 그럴지 몰라도 그건 다 너네들 착각이다. 사람들이 너네들 말 안 믿는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러면 웃어요. 보수 진영, 트럼프 진영에서는 웃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가 오죽하면은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com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오피니언을 썼겠습니까? The hard truth, Americans don't trust the news media. 미국인들이 언론 안 믿는다. 갤럽 한번 보세요. 갤럽. 언론 신뢰도. 갤럽 같은 거는 또 한국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럼 그것만 봐도 안 믿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갤럽에서 뭐 지지율이 10% 뭐 20%대라고 해도 그건 그거고 우린 계속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따를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He summarized the piece as essentially saying that you have to take divergent viewpoints. You have to take a bunch of different perspectives. We can't just be this left-wing echo chamber, and it's a reason why the business is faltering. 여러 다양한 그런 앵글로 그런 뷰포인트, 그런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민주당, 만만세 오바마, 만만세 카말라, 여신이다, 우리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잖아요. 솔직히. 카말라 같은 그런 허접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빈약한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잠자리 통해 가지고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부남이 밀리 브라운 안 만났으면은 저희들 이 카말라 해리스라는 존재도 모르죠. 존재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보도 절대 안 하잖아요. 한국 언론, 한인 언론에서. 뉴욕 타임스에서도 절대로 보도 안 하잖아요. LA 타임스에서도 보도 안 하고. 왜 맨날 급진 좌파 그 동네에서만 노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7,700만 불 잃었다고 그래요. 올해 7천만 불 넘게. MSNBC도 지금 문 닫을 위기고. 왜 이렇겠습니까? 뉴욕타임스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많이 이럴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이상하게도 그 브랜드 파워 때문에 미국에서 구독자가 떨어져도 전 세계에서 뭐 한국 언론들도 다 이제 구독을 하겠죠. 전 세계에 이제 구독자가 많은 이유 덕분에 뉴욕타임스는 조금 그 타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그런 게 있죠. 보수 진영 논객을 이제 넣으면은 초반에는 구독자가 많이 잃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브렛 스티븐스라는 보수 논객이지만 안티 트럼프니까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6%가 떨어져 나갔어요. 하루 만에. 처음에는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어도 정말 제대로 된 보수 논객들을 이렇게 5대5, 예를 들면 5대5로 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구독자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타임스. 근데 그럴 리 만무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기본적으로 이 삐딱한 언론이고 굉장히 잘못된 언론이고 부패한 언론이기 때문에
가짜뉴스 선봉장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언론이 뉴욕타임스였거든요. 그래 뭐 페이퍼 오브 레코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기록의 신문이라고. 근데 이제 기록의 신문이 그 기록이 잘못된 기록이 너무 많고 친민주당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닌 이유에서야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팍스 뉴스도 있고 예전에 러시 림바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제 깨우치는데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한인 언론의 쪽에서도 제가 나오면서 많이들 깨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회당 15만에 20만에 나오고 그랬던 게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목말라 했다는 얘기. 그 반증이에요. 제 방송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는. 물론 그래서 이제 구글이랑 이런 데서 이제 탄압을 한 거죠. 반대쪽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래도 이 움직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X 사면서 판도가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s just reading something about CNN's ratings and MSNBC's ratings post-election. They've crashed. All these left-wing cooks on YouTube are hemorrhaging subscribers. Where people go, you guys are out of touch. You're not accurate. You're delusional. And people are speaking with their subscriptions, and they're speaking with their purchasing of the Washington Post and their purchasing of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 와포, CNN, MSNBC 이런 유튜브 채널조차 구독자를 많이 잃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네들 트럼프 안 될 거라며. 야, 막상 막하라며. 이거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리버럴 구독자들조차.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He then recalled how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a baffling fact check this week of Robert F. Kennedy Jr.'s claim that a popular breakfast cereal contains several artificial ingredients in the United States that are not used in other countries.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가 이제 팩트 체킹 했잖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에 있는 시리얼, 아마 프루트 룹스라는 것 같아요. 프루트 룹스. 저는 별로 좋아했던 시리얼은 아니었는데, 예? 저도 옛날에는 시리얼 많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타이거 호랑이가 있던 건데 삼천포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재료가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팩트 체킹을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 프루트 룹스 맞죠? 예, 프루트 룹스. 그 캐나다하고 미국에 들어있는 게 그게 재료가 다르다고. They fact-checked it while he was accurate.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킹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So their fact check. It's so dumb when you see the fact. I tweeted it. 너무 말도 안 돼서 내가 트윗했다. X에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 로건이 뉴욕타임스보다 정확해요. 조 로건이 뉴욕타임스보다 정확합니다. 예? 조 로건이 뉴욕타임스보다 정확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 로건이 원래 누구 정치인 지지하는 걸 싫어했죠. 물론 버니 샌더스 극진 좌파 성향이에요. 원래는 강경, 좋게 얘기해서 강성진보. 오죽하면 트럼프 지지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완전 나락으로 빠지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미국 완전히 지금 한번 보세요. LA 오면은 LA 한인타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노숙자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스키드로우라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꼭 가보셔야 돼요. 그냥 차로 이렇게 한번 지나가세요. 거기 뭐 머물 필요는 없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거예요. 예,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뭐 마르타스 비니어드라든지 햄튼 뭐 미국에서도 여기 뭐 정말 좋은 지역 많죠. 뭐 팰러스 버디스라든지 베버리 힐스, 뭐 웨스트 LA 이런 쪽 가면은 모르죠. 커버시티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Avenue of the Stars 이런 지역 가면은 미국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중산층이 살고 있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예, 미국이 옛날에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한국이 낫네 이런 얘기 맨날 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뭐야 한국이 훨씬 낫잖아 이러고 뭐 더 나을 수가 있죠. 예, 더 낫죠. 뭐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다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가 작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생각이 넓어지기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의견이 나오기가 힘들고 아나리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집단주의, 단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예, 한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보다도 강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그래서 뭐 그 시스템에 이렇게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미국은 적어도 그런 거는 항상 그거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좀 이게 센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 또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오늘 Jeff Bezos wants more conservative opinion writers at paper. 워싱턴 포스트 필지인들 보다 보수적, 보다 친트럼프 성향의 그런 농객들이 이제 기사 여기 그 칼럼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뉴욕타임스 한 명도 없었어요. 오베드, opposite editorial, 사설의 반대쪽 의견도 없었어요. 친트럼프 인물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저도 마지못해 보는 거지. 뉴욕타임스 웬만해선 뉴욕타임스 이제 안 읽어요. 저도 웬만해서는 안 읽은 지 꽤 됐어요. 뉴욕타임스 와포는 거의 안 읽은 지 꽤 됐고 한 진짜 마지못해서 볼 때 빼고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볼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예. 오래됐어요. 뉴욕타임스 한번. 왜냐면 다른 진실 뉴스 접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섭렵하는데 바쁜데 저도 그거 섭렵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쵸?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해요. 제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2000년대 초반부터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거는 미국 메인스트림도 보지 못했던 걸 제가 봤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인데 누가 이렇게 떠오르는지 스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거의 정확성이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거의 100% 가까이 맞췄어요. 90년대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연예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할리우드 쪽에. 그다음에 미국에 파는 팝 음악에 대해서. 그래미상이나 특히 이제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거의 백발백중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할리우드가 좀 제정신이었을 때 이제는 이제 안 봐요, 저 할리우드. 완전히 다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woke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봅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괜찮은 게 맥스의 펭귄이 괜찮았습니다. woke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펭귄, 배트맨 시리즈. 그걸 추천해드려요. 예, 펭귄 잘 만들었어요. 배트맨 영화는 굉장히 재미없게 봤는데 The Batman, 그 맷 리브스가 연출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재미없는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2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배트맨을 좀 좋아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거의 재미가 없었는데 더 펭귄 빼고는 요새 볼만한 게 없었어요. 시리즈. 그러니까 그것도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woke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다수가 이제 woke 급진 좌파 정신 들어 있고 이런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인 올바른 그런 메시지를 막 여기저기 넣고 이러는 거 트랜스젠더 메시지 넣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뉴욕타임스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That's a New York effing Times 이랬습니다. That made my brain hurt just reading it. 내 뇌가 아프다. 아 이거 맞죠. 이거 딱 표현 잘했습니다. 저도 뉴욕타임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나 사악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사악하게. 뉴욕타임스 그 첫 줄만 봐도 굉장히 사악한 언론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악의적으로 보도하는구나. That's a New York effing Times. 이게 뉴욕 effing Times인데 이딴 식으로 보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Exclaimed in disbelief. This is what the New York Times is doing. So of course you're gonna hemorrhage subscribers. Of course you're crazy. You're saying something that's nuts. And also what is your motivation? 너네들이 그런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다. 구독자들이 빠져나가는 거다. 아마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뉴욕타임스 구독자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뉴욕타임스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 안 봤으면 좋겠어요. CNN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주당 칭찬해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언론들은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 민주당 성향일 거면 차라리 The Intercept라든지 그레이존이라든지 올바르게 전한. 근데 요새는 진짜 민주당 성향 언론들 중에 제대로 이 공정하게 전하는 데가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딥쓴 거예요. 딥스테이트. 제가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할 때 얘네들까지 포함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FBI, CIA 요원들이 잘못 그 언론에 예를 들어서 안티 트럼프 성향 내용을 흘릴 때 누구한테 흘려요? 제임스 코미가 누구한테 흘렸습니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흘렸습니까? 자기 친구인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한테 흘렸잖아요. 트럼프하고 대화 내용을. 그것도 제가 볼 때 조작된 것 같지만 그걸 뉴욕타임스에 전달했잖아요. 그 컬럼비아 대 교수가.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놀고 그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야, 얘네들 언론이 맞아? 완전히 그냥 하나의 세력이고 기득권이고. 예, 잘못됐죠. 잘못됐죠.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we're 굉장히 what is your motivation? 도대체 너네가 이런 취지가 뭐냐? 너네 취지가 뭐 뉴욕타임스 너네 취지가 뭐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조로건. If we're saying that these things have been eliminated in other countries because they've been proven to be dangerous, what is your motivation for saying he was wrong? He wondered. 이렇게 위험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리얼에 캐나다나 이런 유럽에는 그래서 그 금지시켰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괜찮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너네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럼 너네가 이렇게 이미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입증된 사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는 거죠. 너네들 미국인들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전 뉴욕타임스가 그렇다고 봐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수명이 짧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미국인들 수명 실제로 짧아지고 있죠. 인구 감축 되기를 원하는 거야? 조로건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지적해 왔고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언론들 중에서 조로건은 좀 그 막차 타는 인물이고 이미 깨어난 사람들은 다 깨어났다고 보고요. 주류 언론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면 특히 이제 빌 오라일리 보면 너무 실망감이 커요. 빌 오라일리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거리 두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리더였는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리더였는데 빌 오라일리가 그렇게 추락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마치 중도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굉장히 사람이 거만해졌어요. 굉장히 거만해졌어요. 빌 오라일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만함 때문에 이제 저랑은 한 번 토론했습니다. 그 전화로 이렇게 그 빌 오라일리 제가 전화해가지고 토론했는데 밀리면 끊어버려요. 그 사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막 그 토론하다가 근데 너무 그 거만함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인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빌 오라일리는 굉장히 거만해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빌 오라일리도 그런 인물이에요. 툭하면은 그냥 음모론 뭐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음모론이라고 지적하는 게 사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라일리가 그런 깊이에서는 많이 이제 밀린다. 예전에는 그 thought leader라고 그러거든요. 그 리더였지만 올바른 목소리를 낸 최고의 리더였죠. 빌 오라일리. 제가 존경했습니다. 빌 오라일리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존경하면서도 제가 그 사람하고 토론을 했던 게 2003년이었어요. 예, 격렬하게 토론했죠. 전화로. 그때 이제 미국 팝 문화에 대해서 에미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의 힙합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 오라이언이 이제 그 HBO 드라마 소프라노스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막 그랬는데 저 이제 너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 소프라노스를 옹호하면서 힙합 문화는 그러면 왜 이해 못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비판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빌 오라일리하고는 인터뷰를 좀 시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그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그 녹화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라리 엘더하고도 이제 곧 인터뷰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라리 엘더 제자가 스티븐 밀러 아닙니까? 스티븐 밀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그랬죠. 예. 최고 실세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스티븐 밀러라고 봐요. 예. 일론 머스크도 뭐 그중에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스티븐 밀러는 1기 때부터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오랫동안 이제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연설문을 다 작성하잖아요. 스티븐 밀러, Deputy Chief Policy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중요한 지적이라서 또 조 로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지 여러분께 잘 아시죠.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UFC에서 딱 보고서 UFC 경기 진행하니까 조 로건한테 야 일로 와. 뜨겁게 껴앉자. 딱 그 포즈 취해 막 그 고맙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얼굴 표정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조 로건이 힘을 엄청난 표를 몰아줬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조 로건을. 조 로건이 참고로 그 태권도로 이제 그 입문했어요. 그런 그 무술 쪽은 이제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 잘 알더라고요. 조 로건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ft wing. After one of its guests said the motivation was money, Rogan asked what else could it be before listing other possibilities like ideology. 그래서 게스트 한 명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티 트럼프 노선 취하고 가짜 뉴스 전하는 게 돈 때문 아니냐 그랬더니 이데올로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 로건이. 조 로건하고 뭐 그 게스트가요. 그래서 left-wing rejection of Robert Kennedy Jr. because now he's connected to Trump, which is connected to Nazis. He suggested as another reason. It's like you go down this effing weird rabbit hole with these people and you're like, what are you trying to do? Are you trying to remove all leftover credi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좌파는 인정하기 싫은 거냐? 트럼프는 또 나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 신뢰성이 손실되는 걸 모르느냐. 뉴욕타임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 로건이 훨씬 더 믿을 만한 소스예요. 뉴욕타임스보다는. 1000배, 만배, 억배. 지금 미국 언론이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Are you trying to eliminate because you lost so much credibility? Are you trying to kill it all? 너네 기왕 이렇게 무너진 거, 신뢰 무너진 거 그냥 다 없애려고 그러느냐. 너네 비밀리에 중국 정부하고 이래? Are you secretly working for the Chinese? Like, what are you doing? 이것도 저도 그 정당한 의혹 제기하는 거라고 봐요. 우한 폐렴 나왔을 때 막 옹호했거든요, 중국을. 그리고 그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용납 못한다고 그랬죠. 중국이 이제 그 우한 폐렴이 미국 군기지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그런 내러티브를 펼쳤잖아요, 중국이. 어쨌든, like, what are you doing? 도대체 뭐 한 거냐?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걸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갭, parler, 뭐 많잖아요. 이제 뭐 트루 소셜도 있고, X도 있고. 그거 통해서 진실을 얻는 거예요. 저는 소셜 미디어 통해서 뉴스 보는 거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얘네들 보느니, 주류 언론 보느니. 그 100배 낫죠. 100배, 1000배 낫죠. 소셜 미디어 중에서 올바른 목소리 내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류 언론처럼, 카르텔처럼 지금 거의 반독점법 위반 수준으로 다 민주당만 만만세 하잖아요. 민주당만 만만세. 팍스뉴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욕 포스트 빼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뭐 미녀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팬 번디. 팬 번디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처음부터 왜 팬 번디로 하지 않았느냐. 그 법무장관 지명했을 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맷 게이츠가 아니었을 때 팬 번디 후보가 이제 계속 팬 번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거론이 됐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자, 팬 번디 그러면 이제 저는 딱 대단한 얘가 미녀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좋고요. 그 이미지가 일단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이었을 땐 굉장히 단호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친트럼프 인사,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트럼프한테 배신을 덜한 성별을 보면 여성들이 좀 덜 배신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배신 때렸고요. 뭐 마이크 펜스부터 해가지고 뭐 좌우 다 뭐 렉스 틸러슨, 뭐 마크 밀리, 존 켈리, 앤서니 스카라무치, 또 어떤 사람은 배신 때렸다가 돌아오고 뭐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배신 드라마였죠. 트럼프 일기는 완전히 그냥 배신 드라마. 예. 윌리엄 발, 제프 세션스. 문제 많았습니다. HR 맥마스터. 이번에는 그래서 충성도 백인 사람, 진짜 순도 백인 사람들을 둘러싸야 돼요. 정말 친트럼프 중에 친트럼프, 완전 100% 트럼프 말에 따를 수 있는 트럼프 뜻에 맞는, 그러니까 예스맨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예스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거의 예스맨으로 제가 원래는 예스맨에 둘러싸이는 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은 달라요. 트럼프 이기는 다른다. 시간이 없어요. 4년밖에 없기 때문에 4년 뒤에 제이디 벤스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예스맨으로 둘러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은 예외예요. 예. 예스맨들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두 번이나 탄핵된 거 아니에요? 예스맨이 아니어서. 그 예스맨이라는 게 부정부패 예스맨이 아니라 트럼프 정책이 정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예스맨들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맷 게이츠가 안 된 이유가 맷 게이츠가 이제 연방 상원 의원들한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뭐 휴회 임명은 이제 피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아무래도 여론도 있고 하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언지를 줬다 그럽니다. 상원 의원들이. 그래서 넌 나와봤자 반대표가 많다. 그래서 물러났고 연방 하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컴백하지 않겠대요. 연방 하원에도. 섹스 스캔들, 미성년자 성매매 섹스 스캔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안티 트럼프 언론에서 곧 흘리겠죠? 맷 게이츠 그 리포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원래는 흘리면 안 돼요. 연방 하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냐? 뭐 그 안티 트럼프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맷 게이츠 진영에서는 상원 의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한테 안 주겠구나. 그걸 파악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 팬 번디 이분은 18년 경력 검사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플로리다주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의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던 ACA,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개혁법인데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간단히 말해서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 2012년 미국 26개 주를 대표해 위헌 소송을 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하고 인연은 2013년 트럼프 재단이 번디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25,000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번디가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가 운영했던 영리목적 대학 트럼프대 사기 사건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기부였다. 이렇게 이제 안티 트럼프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고 당시 소송 거래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P통신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언론입니다. AP통신은 번디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기부금을 요청했고 트럼프 측이 기부금을 보내자
소송 절차를 멈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도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아닌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대선 승리 뒤, 그러니까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했던 인물이에요. 그 대선 승리 뒤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팍스뉴스에 고정 출연하면서 트럼프를 향한 각종 공격을 맞받아쳤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법조계 스타로 꼽힙니다. 검찰총장,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을 2번 연임하고 2019년 물러났습니다. 그해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된 1차 탄핵 심판 때 백악관에 구성된 변호팀에서 사실상 트럼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 심판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부자가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부터. 헌터 바이든, 브리스마 다 아시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건들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 그래서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트럼프가 문의를 한 거예요. 전화를. 젤렌스키하고 통화할 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조 로건이 비판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와포, CNN 같은 쓰레기 언론들을. 2020년 대선 때도 트럼프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트럼프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에 대해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끔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했고요. 그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경합주에서 대선 경합주에서 대규모 투표 사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소송센터 의장을 맡았습니다. 반디는 트럼프 최측근들과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고요. ABC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반디는 2019년, 안티 트럼프 언론 ABC 뉴스는 반디는 2019년부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와 같은 회사에서 로비스트로 함께 일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역시 안티 트럼프 언론 폴리티코에 따르면 반디는 트럼프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친분이 두터운데요. 두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개 경주 금지 캠페인에 함께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에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제프 세션스가 연방 상원의원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알라바마 연방 상원의원이었죠. 근데 제프 세션스가 경질된 뒤 2018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법무장관 대행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디 대신 윌리엄 바를 후임으로 택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2기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맷 게이츠가 자진낙마하고 몇 시간 뒤에 바로 트루소셜에 반디를 낙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팸 반디에 대해서 팸은 법무부를 범죄와 싸우고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시킬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법무부를 무기화한 바이든 정부를 비난한 뉘앙스죠. 그러면서 팸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그녀는 똑똑하고 강인하며 미국 우선주의 투사이자 법무장관으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잘 마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들어가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라고 기재하시고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라이크, 공유. 진정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검색창에 이렇게 원용석 좀 자주 치시면은 보입니다. 새 에피소드 올릴 때마다요. 제가 사실 목요일에는 좀 큰 정치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거기 다녀오느라고 에피소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좀 이런저런 좀 일과 관련해서 접촉하느라고 제가 방송을 못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법무장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선에서 법무장관 팬 번디 무난하게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차질 없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방장관의 핏 헥세스도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팍스 뉴스 진행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들이 보통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얘기는 이번에 안 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맷 게이츠도 뭐 이제 민간인으로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맷 게이츠는 이제 어쨌든 동료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외설스러운 농담을 좋아하고 그랬나 봐요. 뭐 근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팬 번디로 결정을 한 게 팬 번디도 강골 법무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